바람이 부는 날이면 저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나요. 왜일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커튼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볼에 닿을 때,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요. 엄마도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었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요, 엄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50년의 시간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알게 되었어요.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남긴 노트 한 권 속에 그 모든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엄마의 집으로 돌아간 날의 이야기를요. 고속버스에서 내린 순간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10월 초순의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애매한 온도의 바람. 서울을 떠나 3시간을 달려온 제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웠죠. 다시 이 동네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도 이 작은 해안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예전처럼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니 낯익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된 슈퍼마켓, 문 닫은 분식집,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철물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저만 혼자 시간을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그 파란 대문집이에요. 택시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천히 차를 세우셨어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엄마가 계셨는데요. 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 꽂혀 있었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휙! 그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잘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현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쇠를 꺼내 들고도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문을 열면 정말로 엄마가 안 계신 집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찰칵!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 엄마가 쓰던 핸드크림 냄새, 그리고 시간이 멈춘 집 특유의 그 냄새요. 엄마. 저도 모르게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죠. 당연히요. 거실로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베이지색 소파, 아빠가 앉아서 신문 읽던 안락의자, TV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동생.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맞다. 여기엔 동생도 있었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생 사진을 보면 여전히 숨이 막혀요. 23세 멈춰버린 그 얼굴. 미국 유학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그 아이. 엄마는 그 일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고 밤마다 동생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곤 했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떠난 뒤로 우리 집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안 했고요. 왜냐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 그 슬픔 속에 갇혀버린 부모님을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저까지 그 슬픔에 잠기면 저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려왔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빠는 제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잘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엄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됐죠. 지금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집을 정리하러 온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거든요. 후, 한숨을 쉬고 짐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물이 말라 얼룩이 져 있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신 컵일 거예요. 저는 그 컵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엄마는 이 컵으로 뭘 마셨을까? 물? 차? 아니면 약?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엄마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베갯잎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러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아빠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또 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커튼이 후두둑 흔들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아빠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낡은 만년필이 펜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벽에는 아빠가 좋아하던 시 액자가 걸려 있었고요. 보고 싶네요, 아빠. 중얼거리며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영수증, 볼펜, 메모지들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책상 가운데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눈에 띄었어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는 갈색이었고 모서리가 닳아서 해졌어요. 저는 그 공책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기억 노트 2019년 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놀라서 사진을 봤어요. 아, 맞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지. 미안해요, 여보. 엄마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조금 흐릿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요. 저는 숨을 참고 계속 읽었어요. 오늘은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예아라고 불렀어요. 딸이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걱정돼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이런 걸 써두셨구나.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엄마의 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매일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쓴 흔적들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졌어요. 문장도 짧아졌고 띄어쓰기도 엉망이 됐어요. 오늘 바람 불었어, 좋았어. 누가 왔어, 아는 사람 같은데 기억 안 나. 미안해, 다 잊어버려서.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글씨는 엄마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아빠 글씨였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 대신 쓸게요. 당신이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할 테니까. 사랑해요, 여보.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커튼이 크게 흔들렸고 노트 속 페이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는지도, 아빠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했는지도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을 뿐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이 노트를 끝까지 읽어봐야겠어. 엄마와 아빠가 남긴 이 기록들을요. 잊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기억하려고 남긴 이 글들을요. 밖에서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엔 조금 세게요. 마치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야 왔구나. 천천히 읽어봐. 우리 이야기를. 저는 노트를 펼친 채 아빠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첫 장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부는 이 가을 오후에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황빛으로 변했어요. 서재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노트를 읽느라 2시간이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등이 뻐근했어요. 일어서서 몸을 펴려는데 시계 초침이 멈춰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건전지가 나갔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었거든요. 새벽 2시 35분. 어디선가 들어본 시간 같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시간이잖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빠는 1년 전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 며칠은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곁에서 자기가 평생 살던 집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요. 그날 밤 간병인 선생님과 제가 교대로 아빠를 지켰어요. 엄마는 이미 기억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아빠 손을 꼭 잡고 옆에 누워 계셨죠. 새벽 2시쯤 아빠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저는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는 눈을 뜨시더니 아빠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여보, 피곤하죠? 이제 쉬어도 돼요. 그리고 2시 35분 아빠의 숨이 멈췄어요. 그 순간 이 서재의 시계도 함께 멈춘 거였어요. 아빠가 멈춰 놓으신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멈춘 시계를 보니 아빠가 이 방을 떠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시계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시간을 바라봤어요. 후, 한숨을 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의 노트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계속 읽어야지. 노트를 집어들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늘 아침 당신이 나를 보며 웃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하고 말했죠. 근데 나는 왜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당신이 웃으니까 따라 웃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산책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손이 따뜻했어요. 그것만은 기억해요. 엄마의 글씨였어요.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아직은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오늘은 딸이 왔어요. 전화로 온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딸이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얼른 농담이야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순간 누군지 몰랐거든요. 저녁 먹을 때 딸이 계속 나를 쳐다봤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괜찮은 척 했어요. 딸이 걱정하면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어요.
그날이었구나. 저는 기억해요. 그날 엄마한테 내려갔을 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던 거요. 순간 놀랐지만 엄마가 웃으며 농담이라고 하셔서 안심했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 진짜로 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웃으며 괜찮은 척 하셨던 거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어요.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늘 당신이 병원 다녀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검사 받았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안 말해줬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고 웃었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 표정이요. 밤에 당신이 화장실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여러 번 났어요. 토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모른 척 했어요.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무서워요. 당신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떡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때부터 아빠가 아프셨구나. 아빠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도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게도 늦게 알려주셨고요. 병이 너무 빨리 진행됐거든요. 엄마는 그때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가 아프다는 걸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달라졌어요.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여보,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 노트에 같이 쓸게요. 당신이 혼자 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 둘이 베란다에 앉아서 햇볕 쬐어요.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고마워요 하고 말했어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물었더니 그냥 옆에 있어줘서 라고 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요. 당신의 남편이 아빠였어요. 아빠가 엄마 노트에 함께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때부터 노트는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쓴 일기가 됐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짧게 한두 줄 쓰고 아빠가 나머지를 채웠어요. 어떤 날은 아빠 혼자 쓴 날도 있었고요.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6개월 남았대요. 집에 돌아와서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먼저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놀라서 쳐다봤더니 당신이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도 곧 다 잊어버릴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요. 그 말을 들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참 이상한 부부예요. 하나는 기억을 잃어가고 하나는 시간을 잃어가고.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함께니까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저한테는요. 아니, 어쩌면 말하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듣지 않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거나요. 저는 너무 바빴거든요. 서울에서 일하느라 제 인생 살아가느라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도 모르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스탠드를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노트를 비췄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아빠,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저녁에 당신이랑 둘이 치킨 시켜 먹었어요. 당신이 딸은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어요. 바빠서 못 온대요 하고 대답했더니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셨어요.
왜 우세요?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둘이 치킨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아니, 어쩌면 이유를 아는데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내가 안 내려갔던 날이구나. 저는 기억해요. 그해 크리스마스 회사 송년회가 있어서 못 내려갔던 거요. 부모님한테 전화로만 인사드렸죠.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울고 계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작고 희미한 별들이요. 아빠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여보세요? 보호자님,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안 하셨어요.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혹시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힘들겠지.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내일 엄마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노트를 끝까지 읽어야겠어. 엄마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남겼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아빠의 글씨가 보였어요.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아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예요. 당신이 아침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날이에요 하고 대답했더니 당신이 웃더라고요. 그럼 말할게요. 사랑해요. 고맙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해도 내 얼굴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남아있으면 돼요. 나도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 노트는 남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딸이 이걸 읽을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했다는 걸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노트 위에요. 저는 얼른 손으로 닦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밖에서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엔 조금 따뜻한 바람 같았어요. 마치 아빠가 제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요. 괜찮아. 천천히 읽어.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서재에는 책상 스탠드 불빛만 남았어요. 저는 계속 노트를 읽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배는 고팠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노트를 놓으면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노트는 이제 절반쯤 지나왔어요. 2020년 봄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글씨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엄마 글씨는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아빠 글씨였어요. 2020년 3월 8일 일요일 아빠. 오늘 당신이 거울을 보다가 이 사람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자기 얼굴도 모르는구나. 당신이에요, 여보하고 말했더니 한참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쁘네요 하고 웃었어요. 나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요, 제일 예쁘죠. 당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거짓말이지만요. 아니에요, 여보.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예뻐요. 지금도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슬픈데 웃기도 하고 아픈데 따뜻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많이 안 좋아졌대요. 이제 통증이 심해서 약을 더 세게 먹어야 한대요. 집에 와서 당신한테 나 좀 아파요 하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디 가요? 하고 물었어요. 여기요 하고 배를 가리켰더니 당신이 제 배에 손을 얹더니 아프지 마세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절 기억 못해도 제 아픔은 느끼는구나 싶었거든요. 사랑이 뭔지 물으면 나는 이 순간을 말할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해도 아픔은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했거든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오래전에 끝났고요.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이 노트를 읽으니 문득 외로워졌어요.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아빠. 오늘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 애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들. 당신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이에요 하고 대답했더니 신기한 듯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예쁘네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예요. 당신이 빙긋 웃었어요.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우리 잘 어울렸어요. 40년 넘게요. 사진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아이는요?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대답했더니 당신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아들 우리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지금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당신이 한참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요. 그게 더 슬펐어요. 기억은 없는데 슬픔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둘이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동생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동생을 잊어버리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슬퍼하셨다는 건 몰랐어요. 동생은 23세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 가족은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유골 모셔오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그 후로 엄마는 많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고 말도 줄었고 밤마다 동생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을 많이 드셨고 표정이 없어졌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그 슬픔에서요. 서울로 올라가서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부모님 생각 안 하려고, 동생 생각 안 하려고요.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비겁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아빠. 오늘 딸한테 전화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었더니 바빠요 하더라고요. 건강은? 물었더니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지 않냐 물었더니 한참 조용하더니 바쁘면 안 내려가도 되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딸도 힘든가 봐요. 우리 때문에요. 괜찮다고 했어요. 나중에 천천히 오라고요. 전화 끊고 당신한테 말했어요. 딸이 바쁘대요. 당신이 물었어요. 우리한테 딸이 있어요? 네, 예쁜 딸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서울에 있어요.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외롭겠네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억은 못해도 딸 걱정은 하는구나 싶어서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딸 강하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딸이 정말 괜찮은지, 혼자서 잘 버티고 있는 건지요. 미안해요, 딸아. 아빠가 더 신경 못 써줘서요. 손이 떨렸어요. 노트가 흔들렸어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제가 강한 줄 아셨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 전혀 안 강했어요.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무서워서요. 가족을 잃는 게 무서워서, 아픈 모습 보는 게 무서워서, 슬픔에 잠기는 게 무서워서요. 그래서 멀리 도망쳤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은 엄마 글씨였거든요. 한참 만에 나타난 엄마 글씨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글씨가 너무 흐릿했고 삐뚤삐뚤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요.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엄마. 오늘 비 왔어. 창밖 빗소리 좋았어. 누가 옆에 있었어. 따뜻했어. 이름은 몰라. 하지만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엄마가 쓴 마지막 글이었어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엄마 글씨가 없었어요. 아빠 글씨만 계속 이어졌어요.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아빠. 오늘부터는 내가 혼자 쓸게요, 여보. 당신이 이제 글을 못 써요. 펜을 쥐는 것도 힘들어하고 글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내가 대신 쓸게요. 당신이 못 쓰는 것도 못 기억하는 것도 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프러포즈했던 날도, 결혼식 날도, 아이들 낳던 날도요. 다 기억할 거예요. 당신 대신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아빠는 아프셨어요. 암으로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를 위해 이 노트를 계속 쓰신 거예요.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아니, 엄마가 잊어버린 것들을 대신 기억해주기 위해서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빠의 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아빠. 오늘 당신이랑 바다에 갔어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작은 해변이요. 당신이 파도를 보며 웃었어요. 예쁘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뭐가 예뻐요? 물었더니 저거요 하고 파도를 가리켰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자주 이 바다에 왔었죠. 데이트할 때도 결혼하고도 애들 데리고도요. 당신은 그걸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다 기억해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처음 손잡았어요. 당신이 정말이요? 하고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다시 잡아요. 우리 한참을 손잡고 바다를 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쳤고 당신이 웃었어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엄마 정말 행복하셨구나. 마지막까지도요. 노트는 이제 거의 끝이 가까워졌어요. 페이지가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가 이제 집에서 편히 계세요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괜찮아요. 집에서 당신이랑 있을 수 있다면요. 저녁에 당신한테 물었어요. 나 사랑해요? 당신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당신이 누구예요? 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사랑하나 봐요. 그 대답에 웃음이 났어요. 왜 사랑하는데요? 몰라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요. 당신 보면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보. 이름 몰라도 얼굴 잊어도요. 그냥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숨이 막혔어요. 아름다웠거든요. 슬프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빠의 마지막 글이 있었어요.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아빠.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요. 통증도 심하고 숨도 가빠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이 노트도 이제 끝이 가까워졌네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딸아, 내가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를 부탁한다. 엄마는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사랑만은 남아있단다.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멀리 있었던 거 아빠는 이해해. 내도 힘들었을 거야. 동생 잃고 가족 잃고요. 괜찮아. 이제 돌아와. 엄마 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요. 사랑한다, 딸아. 마지막까지 너희를 사랑한 아빠가.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다 떠나보냈어요.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요.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창문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아빠 목소리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왔잖아. 늦지 않았어. 저는 눈물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웠어요.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일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말해야지. 사랑한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아빠 서재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노트를 가슴에 안은 채로요.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확실해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엄마 만나러 가야지. 일어나서 몸을 털었어요. 먼지가 날렸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10월의 아침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요.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엄마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요양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서요.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 바다구나. 엄마랑 손잡고 걸었다던 그 바다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았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어요. 아빠 간병할 때도 맡았던 그 냄새요. 데스크에서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간호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고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가슴이 아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올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를 만나는 거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요.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이미 익숙했어요. 지난번에도 못 알아보셨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무서웠어요. 노트를 읽고 나니 엄마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옛날 가요였어요.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307호. 엄마 방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다가 다시 손을 들었다가요. 괜찮아. 들어가자. 톡톡.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햇빛이 반만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창문 쪽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지 않으신 채로요. 엄마. 조용히 불러봤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텅 빈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나야. 딸이야. 엄마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알고 있었어요. 저를 못 알아보실 거라는 거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나야 엄마. 딸. 기억 안 나?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엄마 손이요. 예전에는 따뜻했었는데요. 괜찮아, 엄마.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손이 따뜻하네요. 응, 엄마 손은 차가워.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엄마가 쓴 노트야. 노트를 펼쳐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요. 이게 제 글씨예요? 응, 엄마 글씨야. 엄마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읽으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글자를 읽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셨어요. 이건 누구 글씨예요? 아빠 글씨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아빠 글씨야. 엄마가 못 쓰실 때 아빠가 대신 써주신 거야. 아빠? 응, 엄마 남편.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저한테 남편이 있었어요? 응, 계셨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은요? 돌아가셨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보셨어요. 한참 후에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외로웠겠다. 뭐가? 저요, 남편이 떠나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기억은 못해도 감정은 느끼시는구나.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아빠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응. 그리고 나도 있어. 지금 엄마는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뭐가? 와줘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위로하듯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엄마를 놓았어요. 엄마, 바람 좀 쐴까? 밖에 테라스 있잖아. 테라스? 응, 바다 보이는 곳. 엄마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바다요? 바다 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엄마는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이렇게 말라셨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바람이다. 응, 바람이야. 좋다. 엄마는 난간에 기대서서 바다를 봤어요. 푸른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고요. 예쁘다.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응, 예뻐. 저기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응, 가봤어. 아빠랑 같이. 아빠. 엄마는 그 이름을 되풀이하셨어요. 마치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것처럼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엄마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엄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드렸어요. 엄마. 네. 사랑해. 엄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금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요.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응, 할 수 있어.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오늘 바람이 좋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말. 노트에 있던 말이었어요. 아빠가 쓰신 글 속에요. 아빠가 엄마랑 바다 갔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요. 오늘 바람이 좋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기억하시는 건가? 아니, 기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요. 사랑했던 순간들이, 행복했던 기억들이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엄마 옆에 섰어요. 그리고 함께 바다를 봤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엄마가 또 중얼거리셨어요. 누군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요. 누구?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빠야, 엄마. 아빠였어. 아빠. 엄마는 그 이름을 계속 되풀이하셨어요. 마치 잊어버린 노래 가사를 떠올리려는 것처럼요. 한참 후에 엄마가 물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럼 저기 있겠네요. 응, 저기 어딘가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그랬어.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그랬어요? 응. 그리고 아빠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바람이 또 한 번 크게 불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지금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가? 목소리요.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요. 사랑해, 여보, 오늘 바람이 참 좋네. 아빠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옆에 계신 거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늘 옆에 있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기 데려와줘서요. 천만에 엄마.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나 엄마 딸이야. 딸? 응. 엄마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우리 딸인가 보네요. 맞아, 엄마 딸이야. 다행이다, 좋은 딸을 뒀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지금 왔잖아요. 그 말이 아빠가 노트에 쓴 말과 똑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왔잖아. 늦지 않았어.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따뜻하게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감싸 안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엄마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매일 내려가고 있어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부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죠.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요. 부장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가족이 먼저지. 일은 나중에 다시 하면 돼. 그 말이 고마웠어요. 서울 집도 정리했어요. 이 해안 도시로 완전히 내려왔어요. 엄마가 계시던 집으로요. 처음에는 팔려고 했던 집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집에 엄마와 아빠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 대신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던 대문은 기름칠을 했어요. 녹슨 우편함은 새 것으로 바꿨고요. 베란다 화분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국화를 심었어요. 아빠 서재는 그대로 뒀어요. 멈춰있는 시계도, 낡은 책상도, 펜꽂이에 꽂힌 만년필도요. 다만 하나만 바꿨어요. 엄마의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 옆에 새 노트를 놓았어요. 제가 쓸 노트였어요. 오늘도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요양병원 가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병원 로비의 소독약 냄새도요. 복도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오셨어요? 네, 엄마 어떠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아침에 식사도 다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307호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밖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나야 엄마. 딸, 응.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시다가 미소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어제도 왔던? 맞아. 어제도 왔어.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억 못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매일 새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좋지? 내 바람이 좋아요. 엄마는 늘 바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날씨가 좋든 흐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요. 오늘 바람이 좋다고요. 그게 엄마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카스테라 사왔어. 엄마 좋아하시잖아. 카스테라? 응, 달콤한 거. 엄마 눈이 조금 빛났어요. 좋아해요, 그거. 알아, 그래서 사왔어. 카스테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셨어요.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고마워요. 천만에. 엄마는 카스테라를 다 드시고 손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당신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응, 자주 와. 왜요? 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저요? 응.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웃었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럴까요? 응, 그럴 거야.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었어요. 엄마, 산책 갈까? 산책? 응, 테라스 가서 바람 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바람이다. 응, 바람이야. 좋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서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바람 쐈던 것 같아요. 누구?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는 그 이름을 되풀이하셨어요. 어디 갔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아.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응, 아빠도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엄마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지금 뭔가 느껴져요. 뭐가? 따뜻한 거요. 누가 안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내가 안아주고 있잖아.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닷가에 들렀어요. 아빠와 엄마가 자주 갔다던 그 작은 해변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 엄마 여기서 손잡고 걸으셨구나. 저도 그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봤어요. 주황빛 하늘, 붉게 물든 바다, 천천히 밀려오는 파도. 예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 누군가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남아 있었어요. 아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어요.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또 불었어요. 그럼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잘 모시고 있어요. 매일 찾아뵙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열심히 할게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고맙다, 딸아. 그거면 충분해.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엄마, 동생 사랑해요. 파도가 철썩 소리를 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사랑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엄마의 노트가 있었어요. 그 옆에 제가 쓰고 있는 노트도 있었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오늘도 엄마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 괜찮았어요. 같이 테라스에서 바람 쐬었어요. 엄마가 오늘 바람이 좋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기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 남아있나 봐요. 엄마와 아빠가 남긴 노트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걸요.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으니 다행이에요. 내일도 엄마 만나러 갈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요. 그냥 옆에 있을 거예요.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당신들의 딸이.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바람이 좋네.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예요. 엄마와 제가 함께 쓰는 이야기가요.
기억이 잊혀져도 사랑은 남아있을 거예요. 바람처럼요.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저는 생각해요. 엄마와 아빠가 어딘가에서 함께 바람을 쐬고 계실 거라고요.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오늘 바람이 참 좋네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름도 얼굴도 함께했던 시간도요.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가슴 깊은 곳에, 마음 따뜻한 곳에 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와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들리지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사랑해, 늘 옆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이 계신가요? 전화 한 통 못 드린 부모님이 계신가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지금이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말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바람처럼요.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들릴 거예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요. 여기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래요.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떠올랐다면 공유 버튼.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다음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바람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곁에도 사랑하는 이들의 바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